오늘은 좀 긴급하게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아니 신천지가 이렇게 뭐길래 이렇게 신도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떤 방식으로 신도수를 늘린 거지? 저희가 그 마술에 쓰이는 기법들과 신천지가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포섭의 방법이 유사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대단히 위험해서 여러분께 경고를 또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술을 할 때 가벼운 세뇌라고 하죠. 뭐 최면이라든가 관객의 답을 이렇게 유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벼운 세뇌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엔터테이닝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뭐 위험하지도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방법인데, 이 신천지가 사용한 방법은 그 종교적 세뇌 중에서도 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썼어? 라는 것들로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아마 한 번쯤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안 빠질 거야. 좀 어리숙한 애들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뇌라는 거는 지금 구독자분들도 똑똑하신 분들도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갖고 자신의 사고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포섭하고 세뇌시키는 관에 대해서 그 심리학 효과들을 하나씩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포섭의 단계로 쓰이는 심리학 효과는 바로 핫 리딩입니다. 여러분 아마 콜드 리딩이라는 말은 심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한 번쯤은 많이 보셨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핫 리딩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콜드 리딩이라는 거는 셜록 홈즈 같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쭉 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어떠하겠다라고 유추를 하면서 맞추는 겁니다. 그걸 콜드 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핫 리딩은 그 반대인 거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전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취미, 관심사,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미 알아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맞춤식 포섭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포섭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마술에 관심이 있는 걸 알아. 그러면은 이 신천지에서 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전문가를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게 해서 쉽게 동료가 되게, 친구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나 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 길거리에서 심리 테스트를 한다고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심리학과 학생인데 이 질문지에 리서치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동아리나 이런 방식, 그래서 리서치를 하니까 도와달라고. 거기에 응하는 분들은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면에 잘 걸리는 피암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인구 중에서요, 피암시성을 가진, 최면에 잘 걸리기 쉬운 사람이 4분의 1, 그러니까 25%는 최면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25%는 최면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설문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응한다. 그럼 피암시성이 높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시작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겉 맞추기 원리입니다. 겉 맞추기 원리가 뭐냐면, 제 소개팅에 관련된 그 심리학 효과로 제가 소개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러링이죠. 상대방의 동작을 좀 따라 함으로써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쉽다는 거울 효과인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도가 있는 겁니다. 단지 태도를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 가치관이 유사하거나 뭐 취미 이런 거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 같은 사람을 이미 매칭을 시켜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점점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절친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절친이 돼갔다고 느끼는 순간 이 겉맞추기의 원리를 다 맞춰놓은 상황에서 신천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취미 공통 관심사가 같은 사람의 소규모 그룹으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3, 4개월이 지나간 상황인 거죠. 다음은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입니다. 왜 뜬금없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냐고요? 이 효과는 부모가 반대할수록 애정이 깊어지는 효과입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게 할 때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렇게 같은 색깔,
검은색 바지에 흰색 옷을 입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은 색깔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어떤 소속감을 좀 더 강조시키고 그 단체에 대한 감정을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을 통과를 한 다음에 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건 육신에 관련된 친구 관계가 있고 영적 관계가 있는데, 영적 관계는 이 신천지 신도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 육체로 맺어진 건 현생에 이루어진 그냥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육 내용 중에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제 종말이 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죠.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끊어야 한다. 가족들이 널 비난할지라도 네가 14만 4천 명에 가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의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이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세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당연히 좋아할 부모가 없죠. 근데 그렇게 반대할수록 애정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들이 지금 나를 마치 순교하듯이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대단히 무섭습니다. 다음은 인지 부조화의 원리입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어서 사람이 그 상태를 인정하기 싫고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는 그 심리학자가 사이비 종교에 잠입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교주가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올 거다 해서 막 전 재산을 막 신도들이 다 맡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났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사고라면 교주한테 종말 안 왔잖아요. 근데 교주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으로 종말이 피해갔습니다. 신도들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신천지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중간에 교리가 바뀐답니다. 이미 자기들도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빨리 달성될 줄 몰랐던 거죠. 이 안에서 신이 선택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괴리감을 느끼거나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래 그런가 봐 라고 해서 쭉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매몰 효과라고 설명되기도 하고요, 콩코드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주식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 써요. 돈이 너무 많이 쏟아가 있어. 이미 지금 이렇게 한가야. 빼야 돼. 근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계속 버티는 거죠. 지금 신천지 신도 안에서도 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터널 효과라는 건데요, 이 터널 효과라는 건 이제 시야가 차단된 곳에서 장시간 두면 여기 터널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한 가지 출구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문을 한다거나 조사를 할 때 좁은 방에 갇혀놓고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사고 판단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긴 교육을 통해서 좁은 공간 안에서 그리고 같은 색깔의 옷을 입혀서 시험을 보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세뇌가 되게 금방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효과들은 일본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이비 종교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테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랑 지금 유사한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세뇌를 시킬 때. 일본과 한국에 왜 이런 사이비 종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행하고 있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초, 중, 고 어릴 때부터 긴 시간 동안 대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치 터널에 저기 있는 보이지 않는 빛처럼 그 주제를만 하나만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게 대학을 가거나 그걸 실패하거나 났을 때 허무해지는 거죠. 그때 다른 목표를 딱 14만 4천 명의 신도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세뇌를 시켜버리면 쉽게 더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에서 또 비롯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쟁하고 한 가지 목표로만 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그런 무의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 종교가 성행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왔고 지금 큰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